누구나 다 방향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해양 물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레시피 이야기했지만 밥을 먹을 때 너무 빨리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얹히죠. 맞죠? 예. 그런데 너무 늦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식거나 또는 어떻습니까? 경쟁자가 그냥 다 먹어버립니다. 맞죠? 예. 스마트 해양 물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제가 이런 방법만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이 속도를 같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또한 마찬가지 이것들을 빨리 해야 되겠지만 또 너무 빨리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하게 되면 결국은 저는 경쟁 국가에서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이런 선박을 소유하는, 발주하는, 그래서 선박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해양진흥공사의 경우에 다른 금융기관과 차별되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해양진흥공사가 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법 체계상 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해양진흥공사가 선박 리스 자회사를 통해서 선박을 발주해서 싸게 발주해서 자금도 조달하고 그 배를 빌려주는 그러한 기법을 앞으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 물류, 스마트 해양 물류는 제 생각에는 이 속에 또 다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브레이크다운을 하면은 하나는 자동화, 피지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디지털화. 이 두 가지인데 저희들이 이게 혼용을 하면서 자꾸 헷갈리고 자꾸 이제 이 자동화를 모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동화가 되면은 대부분 고용이 안 창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이 디지털화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새로운 잡이 생깁니다. 단지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 자동화로 인해서 사라지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 디지털화에 만들어지는 이 일자리로 옮겨갈 수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하고 자식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협상하고 조율하고 하는 갈등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저희들한테 지금 제일 큰 숙제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비단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카카오 택시라든가 타다 같은 이슈도 다 이런 부분하고 지금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더 이야기도 하고 싶은 건 이 부산이 해양 도시, 해양 수도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 해양 물류만 해야 되는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스마트 물류를 해야죠. 물류의 핵심이 중앙에 있는 게 저는 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항만을 끼고 바다로는 해상 물류, 그리고 육지로는 육상 물류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금 트라이포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철도, 도로, 항공, 항만을 다 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상 물류란 포인트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스마트 물류를 보고 여기에서 항만하고 바다만 보는 게 아니라 항만하고 바다와 육상을 같이 연결하는, 그렇게 돼야지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디지털 기술 중에서의 블록체인 같은 것도 당연히 항만에서 시작해서 육상으로 들어가고 항만에서 시작해서 바다로 나가는 이런 물류가 됩니다. 조선업은 해운사의 선박 발주량에 따른 변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자산 규모, 자산 운용 및 국제금융 노하우 축적 정도를 감안할 때 정책 금융기관들을 제외하고는 단기간 내 선박 해양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선박 해양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상업은행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 축소를 통한 신디케이션 대출, 채권 유동화 및 펀드 시장 확충 등 선박 금융시장 확대 방안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올 1월 출범한 해양금융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목적과 앞 향후의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은행은 동부가 해양 중심 부산의 선도 금융기관으로서 지역 내 해운, 조선 관련 고객사들의 다양한 금융 수요에 맞추고 정책 금융기관 위주의 선박 금융시장에서 조선 해운산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상업 금융기관으로서의 해양금융 시장 확대를 하는 데 일조하고자 올 1월에 해양금융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업무 추진 방안은 기존 그 참여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주선 위주의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향후 선박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으로 주선 역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조선, 항만, 해운, 관광, 수산업 등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정화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또 저희들 그 중소 해운사에 대한 그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한 192개 업체에 약 한 5,200억 원, 또 최근 3년간 그 대형 선사에 한 2,400억 원, 지금 향후라고 올해에 한 6건 정도 3,200억 정도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레드란드 같은 경우는 93년도부터 자동화 터미널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완전 무인은 아닙니다. 그냥 조금 더 진화되고 있을 뿐이고요. 그러면 과연 부산항은 이제 스마트 항만에 필요한 자동화 터미널을 언제쯤 보유할 수 있을까? 2026년에 개장하는 그 2개 선석을 포기하게 되면 향후 15년 정도는 돼야 그 다음 터미널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15년 동안에 세계의 기술들은 얼마나 선진화될 것인가 생각하면 결국은 자동화 터미널에 필요한 뭐 과학적 기술, 뭐 그 소프트웨어 기술, 하드웨어 기술 이런 기술들은 전부 그동안 개발되어 있는 외국 기술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당장 가져온다면 뭐 중국의 ZPMC나 아니면 그 독일의 칼마나 이런 회사들의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오면 앞으로 3년 내에 자동화 터미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자동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 산업을 만들자는 게 우리 전 정부의 기조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산항공사 입장에서는 아직은 다른 데 도입하지 않은 이제 무인 자율주행 YT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들은 자율협력주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 장항영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항공노조하고나 어떤 시민들하고의 협의가 안 됐습니다. 언젠가는 도로에서 사람이 운전대에서 내릴 수 있는 그 때가 되면 자율주행에 사람을 내리게 할지라도 우선은 자율주행 기술을 완수하자는 게 저희 항만공사의 생각이고요. 2026년에 저희들은 이제 자동화 터미널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국내 기술이 못 쫓아오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들은 2026년에 개장되는 2선석이라도 자동화가 되길, 그 기술은 전부 우리나라 기술로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동북아 해양 수도로 발전해야 된다면은, 그래서만 지금 다행히라도 저희는 그런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장하인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항만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항만, 그리고 지금 민선 7기에서 부산시랑 경남도가 같이 하려고 하는 그 동북아 물류 플랫폼, 그쪽 도시를 이제 스마트 물류의 어떤 그런 기지로 만들고요. 그리고 뭐 올 초에 그 작년 말인가요? 그 언론에서 발표됐지만 그 지금 강서 지역에 있는 에코데이터 시티가 우리 대한민국의 스마트 선도 도시로 지정이 됐고요. 3가지.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은 신항 그 부산 신항 배후지에 있는 그 녹산 국가 산단 200만 평 사실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지금 그 지역도 다시 스마트 산단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항만, 물류, 에코데이터 시티 스마트 도시, 그 다음에 스마트 산단, 이런 4가지 종류의 어떤 그런 종합적인 선물 세트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좀 더 그림을 크게 그려서 그 강서 지역 자체를 뭐 국제 자유도시인데 그 앞에 스마트를 붙이자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국제 자유도시로 쉽게 지정이 됐지만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굳이 펜스가 없더라도 다양한 그런 스마트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의 그 출입이라든지 CIQ라든지 화물의 이동을 다 관리할 수 있을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강서 지역이 항만을 시작으로 해서 뒤에 배후도시, 산단, 물류 플랫폼까지 하나의 큰 영역을 묶는 스마트 어떤 국제 자유도시로 이렇게 좀 우리가 큰 꿈을 꾸어서 이뤄나간다면은 부산이 어떤 그런 동북아 지역의 해양 수도로서 어떤 중추 기능을 갖는 그런 도시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저희 그 부산이 지금 처한 어떻게 보면은 항만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걸 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양 물류 스마트 쪽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또
우리 부산에 새로 생긴 해양진흥공사를 축을 해가지고 해양금융 활성화를 통한 해운업의 재건과 또 조선기자재부터 관련된 산업이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새롭게 부활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계속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특히 이제 우리 항만공사라든지 해양진흥공사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앞으로 준비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